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네. 가을인데 1년 중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날씨가 좋다 보니까 아이들과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도 또 많을 것 같아요. 은근히 네. 야외에서. 그렇죠? 예. 뭐 저번에 한번 아이들 데리고 네. 오후에 잠깐 병원 클로즈하고 네. 골프 치러 한번 갔습니다. 아이들이 또 들판에서 재밌게 뛰어놀았겠네요. 예, 뭐 소풍 간 기분이죠, 뭐.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말씀을 해 주실 건지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치과의 치아에 관한 네. 문제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치과 가는 거 너무 싫다. 저는 매일 들어요, 그 소리를. 아, 진짜. 어제도 어쩜 들었어요. 좋아요. 환자분이. 근데 기쁘진 않아요. 치과 가는 게 네, 사실. 그래서 너무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이제 치료를 받고 필요하다는 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치과를 가지 않게 되는 큰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치과에 대한 이제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맞아요. 예, 무서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비용적인 거. 네. 뭐 비싸다고 아니면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좀 부담이 되죠. 그렇죠.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또 이제 바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나지 않으시니까 네. 이 3가지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치료에 대한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치과를 못 오세요. 아, 진짜요? 네, 시간이 없어도 못 오시고 맞아요. 비용이 아니면 또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해도 네. 못 오시는데 오늘은 이제 치과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치과 하면 뭐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보이지 않는 이 속을 네. 뭔가 뭔가 이렇게 기구들이 들어와서 네. 막 이런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만으로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바늘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어떤 환자분들은 그러세요. 나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네. 어디에 주사 맞는 건 다 괜찮대요. 네네. 몸에. 그런데 입안에 주사 맞는 거는 너무 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치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뭐 치료 받을 때 아픈가요? 뭐 마취 주사 아픈가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마취 주사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네. 오셨다가 이제 갑자기.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그 혈압이 올라가고 막 네네. 그러신 분도 있으세요. 아니 그래서, 근데 진짜 네. 치과 치료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똑같이 그 두려움이 한결같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별에 관계가 없고 나이에도 관계가 없어요. 정말요. 네, 연세 드신 분들도 그리고 또 등치에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네, 그래서 오늘은 치과에 쓰는 마취제, 네.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또 마취를 받을 때 좀 안 아프게 받는 방법이 있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마취약이 안 들어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네네. 뭐 마취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 이러시는 분들도 종종 이렇게 네네.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마취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보통 치과 가시면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좀 받으신 분들은 네. 이제 딱 언지를 주세요. 마취하기 전에 네. 발라주세요. 그러거든요. 발라달라. 예, 뭘 바르는 그래서 걸까요? 이게 뭐냐면 topical anesthesia라 그래서 네. 그 뭐 전문적인 그 용어는 벤조케인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중에 파는 오라제라고 똑같아요. 네. 오라젤은 표면 마취제입니다. 쉽게 약간 이렇게 넘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하고 네네. 그런데 이제 바늘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그 느낌을 덜하기 위해서. 그 바늘 들어갈 때 느낌이 사실은 굉장히 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걸 좀 덜 느끼게.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마취제는 보통 topical anesthesia라고 해가지고 그런 종류를 쓰는데 치료 때문에 하는 경우는 좀 적고요. 네. 보통은 말씀드렸듯이 마취 바늘이 들어가는 때 있어서 통증을 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라젤이 어떤 분들은 치통 약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그렇네요. 순간 이렇게 살짝 마비이 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해서 치과를 가지 못하시는 상황이 됐는데 네. 뭐를 해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그 오라젤을 사셔가지고 아픈데 이제 바르시는 거예요. 아, 약간 그러니까 바르는 타이레놀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치통, 치아로부터 오는 통증에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치료약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라젤은 어떨 때 쓰냐면 헐었을 때. 예, 헐었을 때 네. 캔콜소 같은 거 있을 때 뭐 식사 같은 거 하시는데 뭐 김치찌개 드시는데 힘들어, 네. 예, 너무 따갑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한 20미닛 정도 이렇게 표면 마취를 네.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지 이제 치통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종류의 비슷한 그 마취제 중에 그 잇몸을 마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클리닝 할 때 잇몸이 너무 시리다. 예, 네. 그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topical anesthesia인데 조금 더 강한 거.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거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주사. 제일 싫어하는. 네, 주사로 하는 마취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너보케인이라든지 프로케인이라는 이런 종류를 썼는데요. 네. 요즘에는 뭐 라이도케인, 라이도케인이라고 자일로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장 많이 써요. 거의 병원에서도 뭐 저는 치료할 때 이렇게 뭐 많이 쓰진 않아요. 종류를 많이 구비하진 않고 마취제의 어떤 원리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떤 치료의 종류 그리고 또 시간 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뭐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 보통 하나나 두 개 정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똑같은 걸 써요. 그냥 조금 더 많이 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강한 마취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주사로 해야 되는 마취인데 네. 조금 더 강하게 오는 것들.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만약에 조금 더 길어진다면.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잇몸을 좀 많이 째야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약을 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간단한 치료, 뭐 떼우는 거라든지 뭐 크라운 하는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그 라이도케인을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보면은 그 치과 치료를 받고 나면 어떨 때는 이렇게 얼굴 전체가 진짜 다 마취가 된 것 같아서 전체가 느낌이 없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또 한 부분만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건지. 어떤 경우에는 치과가 마취하는 게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그 infiltration이라 그러는데 infiltration은 뭐냐면 그 직접적으로 그 치아 하나만 이렇게 마취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부분 마취라고 그러나요? 다른 것도 부분 마취긴 해요. 네. 국소 마취라고 하기는 하는데 infiltration은 더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치아 뿌리 끝에 바로 마취를 하는 거예요. 치아 하나하나씩. 더 좁은 곳.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치아 하나만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어떨 때는 오셔가지고 마취 안 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왜냐면 고기만 마취가 되고 다른 부분은 다 느낌이 오니까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마취를 받으셨던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아는데, 경험. 아시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느낌 안 했는데요. 근데 막 드릴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치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주변의 뼈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 마취제라는 게 마취제를 투여를 하면 그게 이제 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뼈의 구성이 예를 들어서 듬성듬성하면 이제 마취제가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뿌리 쪽으로. 헐거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통 위쪽 치아들이 그래요. 위쪽 치아 상악 쪽이 이제 치아가 좀 뼈가 듬성듬성하니까 인필트레이션을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전체가 많이 이렇게 마취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뿌리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곳에 네. 마취를 할 수가 있고 아, 그렇군요. 이제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전체가 마취되는 것 같은 거는 네네. 신경이 들어오는 통로를 마취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큰 통로가 있는데 그 nerve block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도가 되게 높아요. 네, 촘촘하겠죠. 뼈가. 네, 촘촘하게 되니까 infiltration 했을 때 잘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또 infiltration 말고 nerve block을 하는 경우에는 네. 여러 개 치아를 치료를 해야 될 경우 여러 개 치아들이 신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한 통로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한 통로로 들어가게 되면 그 통로를 막으면 그 전체가 다 마취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어금니 하는데 그 치과 의사가 저 뒤쪽에다 마취를 해요. 그러면 환자분이 여기 앞쪽 어금니인데 맞아요, 그 뒤쪽 맞아요. 아닌데요. 그런데 그게 저 안에 있는 그 통로를 신경 통로를 막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이게 그러니까 치료 부위에 따라서도 마취제를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지는 거군요. 네. 아, 네. 아니 여기서 보니까 채팅창에 이팔님이 제일 겁나는 건 치료 후 계산서다. 그렇긴 하죠. 몇 번씩 놀라시죠. 처음에 뭐 치료할 때 놀라시고 네. 또 이제 그런데 보통은 이제 설명을 다 드리고 네네.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맞아요. 이것저것. 그러게요. 자,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가기 전에 네. 우리 이제 원장님이 또 노래 한 곡을 신청을 해 주셨어요. 네. 혹시 이 노래에 대한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건지. 특별한 사연은 없고 이 노래가 네. 캐리 앤 don의 그 IOU라는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어떤 드라마 삽입곡으로 맞아요. 애인이었어요. 애인이었나요? 네네. 예, 그래서 드라마 삽입곡인데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네. 좀 오래됐어요. 이거. 맞아요. 네. 96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오래된 노래인데 들을 때 되게 편하네요, 되게. 아, 편안해서. 예. 그리고 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그 통역 네, 번역된 거. 번역된 거. 가사. 번역 보면 뭐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 놓았고 나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네. IOU라는 게 비친다. 네, 비쳤다는 거예요. 네네. 사랑의 빛을 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사도 되게 좋고 아, 그러네요. 네, 노래도 노래방에서 부르기 쉬운 노래예요. 애창곡 아니세요, 혹시? 네, 그러면 함께 듣고요. 그다음에 다시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요. 든든한 친구 듣기는 AM730 여러분은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데요. 4부 하이큐 치과의 배욱 원장님과 함께 마취, 치과에서의 마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이제 맞는 그 마취제가 네네. 이제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이런 걸로 좀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알러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예민해요. 뭐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치과에서 쓰는 마취제는 이것도 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투여를 하는 거고 항상 민감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알러지가 있으면 어떡하냐 네. 뭐 이런데 치과에 쓰는 그 보통 라이도케인이나 이런 거에 그 에피네프린이나 에피라고 이렇게 한국 분들이 알고 계신 에피네프린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혈관을 수축하는 그런 제예요. 그래서 그 마취가 조금 강하게 너무 많이 번지지 않고 네. 그곳에서 이렇게 효과를 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우선은 그 마취제 치과에서 쓰는 마취제는 알러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true 알러지는 없어요. true 알러지는 없고 에피에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의학 드라마 한국 의학 드라마를 봤는데 저 의학 드라마에서 막 그 에피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막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nerve block을 했을 때 nerve가 크게 지나가는 쪽에 혈관들이 같이 지나가요. 같이 지나가는데 그쪽에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바늘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혹씩 혈관에 가까이 투여가 되거나 네. 심지어는 혈관을 살짝 스쳐서 네. 그쪽에 혈관으로 마취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환자분께서 느끼세요. 어떻게 느끼냐면 마취를 받았는데 몸이 나른하다고 그렇게 느끼시고 네. 어떤 경우에는 마취 받았는데 심장이 막 빨리 떠요. 오히려. 네, 그래서 네. 심장을 막 빨리 뛰게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국소적으로 이제 혈관 수축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심장에서 여기 혈관이 수축됐네 그러면 피를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빨리 뚫어야 돼.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게 그런 리스폰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마취를 받으시고 갑자기 뭐 맥박이 빨리 뛴다든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요? 오래 가나요? 이런 느낌이? 한 2분, 3분 정도? 잠깐이네요. 네, 있다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걸 느끼실 때 그러면 괜찮아지셨을 때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면 100%가 거의 2, 3분 있다가 다 괜찮아지십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취양을 좀 조절해야 되는 경우는 뭐 혈압약을 드시거나 네. 아니면 뭐 우울장약 드시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약을 조금 조절해서 네. 가능하면 적게 쓰도록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요.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뭐 미리 또 그런 이력을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넣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얼마큼 많이 할 수가 있느냐. 네. 어떤 분도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받다 보면 닥터분이 여기도 마취하고 저기도 하면 이 바늘 하나로 그 마취제를 다 넣는 줄 알고 계세요. 맞아요.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나 10병 맞았다. 10번 맞았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넣는데요. 그 맥시멈 도스가 이제 라이도케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 가정해서 70kg 네.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성인 남자분이네요. 네, 성인 남자분이죠. 성인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도스가 보통 한 13 carpul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요? 13개. 네네. 네, 그런데 거기까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는 거죠. 네,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30kg 정도 된다면 한 5개 정도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경우도 물론 이 마취제를 많이 쓰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있는데 대부분 치과에서 하는 치료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뭐 oral surgeon's office가 아닌 한 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아마 대부분 느끼시기에 한 2번 정도? 음. 2번도 다 two carpul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작용이 없는가? 네. 아주 부작용은 아주 많지는 않는데 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마취제가 이렇게 되면서 그 혈관 쪽을 좀 다치게 해서 네. 피멍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바늘이 네. 터트려가지고.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피멍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닌데 환자분께서 봐서는 네. 놀라는 그렇죠. 눈에 걱정. 보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빨갛게 피멍이 드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도 보통 한 2주 정도 있으면 없어지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입을 크게 못 벌리는 현상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마취를 할 때 또 주변 근육들 주변에 마취를 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얼굴 근육이 마비된 것 같아요. 이제 마취를 특히 이제 위쪽 같은 경우에 네. 마취를 이렇게 하시고 치료 다 받고 오시면 이렇게 웃으시는데 되게 이렇게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웃으시면서 나오죠. 네, 그래서 앞에 나가셔서 이렇게 보면 여기 눈 아래까지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 마취를 아래쪽도 하고 위쪽도 하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실수로 석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물을 이렇게 넣고 네. 자, 다 드세요. 그러거든요. 다 드시면 이게 물을 다 토해내세요. 그래서 감각들이 다 없으니까. 네, 없으시니까 여기 뭐 목을 그냥 목에 목욕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세면대에 와서 네. 이렇게 한번 헹구시는데 본인이 이제 컨트롤 못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 거지만 내 거 같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막 얼굴이 마비된 것 같고
이런 경우인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다 괜찮아지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에 이제 너무 가깝게 되거나 신경을 이제 터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일렉트릭 샥처럼 딱 일어나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페라스티지아라고 네.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라는 거는 마취가 풀려도 넘하는 게 조금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시 돌아오는 그 현상이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상황은 이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치과에서 그 마취제가 사용된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렇죠. 수십 년 아주 오래 전부터 네.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안전성에 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안전성 걱정하는 것보다도 네. 아프고 무서운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많으시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소 마취제를 쓰면 불편해지는 상황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거니까 잠시 뭐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다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취 이제 안 아프게 맞는 법이 네. 있을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취 약을 넣기 전에 살짝 바르는 게 있던 것처럼. 그렇죠. 네. 네. 몇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아, 그런데 그래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입의 구강의 어느 위치에 마취를 하는 거에 따라서 네. 아프고 안 아픈 정도가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에 상관없이 네네. 예를 들어서 입천장 마취할 때 되게 아파요. 아, 입천장이요? 네, 입천장 말 때 아프고 네. 위에 앞에 치할 때 마취할 때 아픕니다. 아, 그 이유가 뭘까요? 그쪽 부분이 이제 그 안쪽도 조금 얇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보통 마취할 때 아프다는 게 바늘이 들어가는 것도 아픈 것도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프레셔 빌드업이 돼요. 이렇게 이거를 마취를 누를 때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아파하시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아파요. 그래서 그럼 살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건? 살이 많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 네. 그쪽에 이제 nerve ending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저번에는 안 아팠는데 이번엔 너무 아프네요. 네, 그럼 네. 제가 막 설명을 해요. 네. 여기에 앞쪽 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좀 더 아픕니다. 음. 어떤 분들은 반대로 네. 저번에는 아팠는데 네. 이번에는 참 안 아프네요. 그래요. 실력이 느셨나요? 그때는 설명을 안 해요. 예,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냥.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른데, 네. 이제 어떤 테크닉 같은 의사가 이제 하는 것들은 손을 이렇게 주변에 떨면서 이렇게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엉덩이에 주사 놓을 때 막 이렇게 치면서 네, 주사바늘 특별히, 넣듯이. 그 말은 뭐냐면 그 이제 어떤 통증을 느끼는 그런 통증을 느껴서 신경 쪽으로 가는 것을 좀 분산시켜 주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한 곳에서 딱 아픈 게 들어가는 거하고 네. 그 주변의 감각을 이렇게 해서 네. 마취를 했을 때 훨씬 더 이렇게 맞아요. 마취가 덜 아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네. 과학적으로 네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치과 의사분이 이렇게 손 이렇게 할 때 손 떤다고 너무 이렇게 수전증 생긴 거 이게 왜 아니냐고. 이러나 이분 그러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덜 아프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웃음 가스하고 병행을 했을 때 laughing gas라고 그러죠. 네. nitrous gas인데 병행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긴장된 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마취를 할 때 네.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이것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취를 할 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켜야 되니까 네. 꼬집으세요. 아, 진짜. 다른데. 아, 그것도 진짜 한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꼬집으시면 네. 아니면 다른 쪽을 그러니까 내 신경이 거기만 몰두하지 그쵸. 않게끔 좀 분산을 시키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한쪽만 이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고 보통 이제 저희가 또 말씀을 할 때 그 구역질 이제 본들 뜰 때 구역질 많이 나시는 네, 분들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할 때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라고. 아. 발가락 움직여서 구역질 안 나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네, 그런데 이제 발가락 움직이면 또 이 생각이 분산이 되니까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 구역질 해보셨겠지만 네. 구역질 난다, 들어간다, 난다 이렇게 계속 되면 정말 해요. 정말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분산하는 거고 그렇군요. 이제 마취도 네. 여기 이제 아프겠다 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분산을 하면 왜냐하면 마취가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드렸듯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하는데 네.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치료의 첫 출발이 또 마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대부분의 치료들이. 그렇죠. 네. 아, 그렇네요. 그런 노하우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린이에게 있어서 마취가 네. 좀 어른들이랑은 또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부모님들이 네.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이제 마취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맞아요. 생각을 특별히 이제 처음 치료하시는 분들 네, 나이가 어릴수록. 네, 나이가 어린데 마취해도 되나요? 네. 뭐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마취제는 나중에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하는 거는 어린애도 그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작은 어른이에요. 작은 어른이기 때문에 모든 프리커션을 다 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몸에서 이렇게 그거를 빨리 내려가는 그런 속도가 네. 몸무게가 적기 때문에 그 양을 줄여서 그렇죠. 마취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통은 마취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네네. 마취 끝나고 특히 아래쪽 마취했을 때 네. 이 혀를 깨물거나 맞아요. 입술을 깨물거나 해서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얘가 치료를 했는데 입술이 이렇게 빨갛게 퉁퉁 부었습니다. 네네. 하얗게 부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감염이 아니라 데려오시는데 보면 대부분 이제 마취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제 입술을 본인도 모르게 맞아요. 씹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부모님이 좀 마취하면서 깨물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는 게 네네.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 하이큐 치과 배우 원장님 모시고 치과에서의 마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치료에 관한 두려움 3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네.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또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치료를 미루면 네. 이 3가지가 점점 더 커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예방이 중요하고요. 네. 예방을 못 하셨다면 그래도 용기 내셔가지고 네. 필요한 치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